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신회장입니다. 장은 시작됐고 잘 흘러가는데 생각지 않게 또 빠집니다. 코스피 0.6%, 코스닥 0.1% 정도 빠지고 있어요. 어제 미장은 좀 올라서 이거 그래도 오르는 게 아니야 했더니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않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뚜렷한 호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디즈니의 부진, 디즈니 하면 참 뭐가 생각납니까? 랜드가 생각, 디즈니랜드. 하여튼 디즈니의 그 부진하고 지방은행 위기가 겹치다 보니 하락 혼조세를 보였어요. 다우지수 2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우 왜 그래요 자꾸. 2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강보합세 유지했고, 4월 소비자 물가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PPI, 이 PPI도 보니까 2년 내 최저치로 확인됐어요. 미국 경제는 연착륙 시너리오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221.82포인트 하락을 해서 33,309.51 기록했고, S&P 500도 7.02포인트 내려서 4,130.62 마감을 했네요. 반면에 나스닥은 22.06포인트 상승해가지고 12,328.51로 거래 마쳤죠. 미국 경제는 빠르게 냉각됩니다. 4월에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전월의 반토막 수준인 0.2%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 전문가 전망치인 0.3%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4월 결과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2.3% 정도 상승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어요. 변동성이 심한 식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그런 PPI는 전월비 0.2% 상승을 했고 전년비로는 3.2% 올랐죠. 이날 노동부는 5월 6일로 끝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000건 증가를 했어요. 26만 4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고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이제 노동시장 여건도 경색되고 있다. 그런 증거로 풀이돼요. 현재 PPI나 실업수당 모두 예상했던 수준과 일치하고 타이트했던 노동시장이 풀리고 생산자 물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이 밖에 대형주 가운데 월트 디즈니가 이날 8.59% 급락을 했어요. 지수 끌어내렸고 2분기 실적 발표 결과 스트리밍 서비스 손실은 줄었는데 이 가입자 기대치가 무너졌어. 그러다 보니까 성장 동력이 좀 빠졌습니다. 디즈니는 막강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OTT라고 하죠. OTT 1위인 넷플릭스에 대해 대항하고는 있지만은 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있어가지고 성장의 한계점을 현재 지적을 받고 있고 1위 넷플릭스 구독자 2억 3천만 명인데 이들의 고민은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1억 명을 어떻게 유료 구독자로 흡수할 것이냐에 있어요. 반면에 디즈니는 그 많은 애니메이션과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도 1억 5천만 명대 이상의 성장을 지금 구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의 그 크리스 자카렐리 CIO가 이번 주 경제 데이터를 이제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CPI랑 PPI 모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카렐리는 경제의 강세와 기업 이익을 고려하면 올해 시장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며 우리가 폭풍 전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게 명확해 보이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위기의 미국 지방은행 패게스트뱅코프가 이날 5월 첫 주인 지난주에 예금이 9.5%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22.7% 급락을 했죠. 이 은행은 가용 유동성으로 인출된 자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유동성 우려는 심각해지고 있고 은행은 현재 무보험 예금이 52억 달러 수준이지만은 가용 유동성은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패게스트는 지금까지도 총 예금이 3월 말 이후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은행이 공식적으로 예금 감소가 이뤄졌다는 것을 고백한 것은 상황이 반전됐다는 그런 의미죠. 은행 측은 1분기까지 총 예금은 16.9% 감소했고
줄어든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유출된 예금 대부분이 벤처 캐피탈 고객들의 자산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페게스트와 달리 그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총 예금이 5월 이후 6억 달러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자이언스 뱅크업 주가가 4.5% 하락을 했고요. 지방은행 그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2.48% 하락세를 면치 못했네요. 모건 스탠리는 이날 소매업체 세 곳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표가를 찔끔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 일단 오토존은 2,800달러에서 2,835달러로 불과 35달러 상향을 했네요. 그리고 코스토 홀세일에 대해서는 520달러에서 535달러로 인상을 했고 7%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JP모건은 운송주 또 두 곳을 추천을 했어요. 물류경기 둔화세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애널은 그래요. JB헌터를 먼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현물 트럭 적재율 모멘텀이 최근 사이클에서 바닥을 쳤다면서 초기 운송 재고가 사라지면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알파벳 주가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랐네요.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4.1%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이 검색 대기업이 수요일 개발자 회의에서 수많은 인공지능 기능을 발표한 것에 매료된 모습이라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 애널이 그럽니다.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구글의 모든 제품을 재구성하고 있다. 오늘날 비즈니스 내구성과 AI 상승세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육 업체인 비욘드 미트 주가가 18.27%나 빠졌네요. 아유, 많이 빠졌네. 회사가 이날 증권거래위원회 최대 2억 달러의 보통주를 매각하기로 신청했다고 발표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이렇고 미국장은 하여튼 좀 약간 혼조세를 보였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현재 보합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64,300원 한 100원 정도 쭉 오르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외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다시 또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JP 애들이 좀 들어오네요. 36만 주 정도 사고 있고, 골드만이 한 27만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주도 보니까 비실비실 되네. 55,000원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54,900원까지 빠졌다가 현재 55,000원 선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떨어지질 않을 것 같고 55,000원에서 다시 또 55,500원 이 사이에서 올 거예요. 55,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 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주를 좀 사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번 주 잘 버티셔서 수량 좀 많이 늘리고,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집니다. 보니까 삼바도 빠지고 LG화학도 빠지네요. SDI, 우선주, 현대차, 기아 좀 빠지고 있네요. 포스코홀딩스 좀 빠지고 있고, 오늘 오른 건 네이버가 좀 오르네. 0.7%, 카카오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했고, 코스닥은 어떠냐? 현재 보니까 에코프로 비하면 한 1.58% 오는데 에코프로가 한 1.6% 빠지고 있고요. 지금 HLB도 0.1% 좀 빠지고 있고, 오늘 LNF가 3.2%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점심 만나게 되세요.